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로 향하는 한 광역버스 안에서 한 여학생의 절규가 들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한빛 기자. 예. 버스 기사가 남양주 화도읍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정류장에서 네. 한 여학생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요? 네. 왜 그랬냐면요. 네. 그 버스 안에 있던 10대 여학생 한 명이 갑자기 네. 그 운전기사 쪽으로 와서 도움을 네. 요청했던 건데요. 아하. 사건은 이렇습니다. 네. 마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네. 주인공은 20대 최모 씨 그리고 10대 여학생인데요. 네. 이 최 씨가 여학생의 납치를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자 네. 이 강원도 속초로 도주를 하다가 결국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아하. 사건은 2일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요. 네. 이 오후 수업을 받으러 가기 전에 네. 잠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아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 여학생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그 길가에서 갑자기 위협을 하더니 갑자기 덮쳤고 아하. 성폭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흉기로 계속적으로 위협을 해서 네. 이 남양주 쪽으로 가는 버스에 이 여성을 태워서 함께 가게 되는데요. 아하. 이 버스에서 이 무서운 시간이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네. 결국에 남양주의 한 정류장에 네. 최 씨가 이 여성을 데리고 함께 내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때 여학생이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 틈을 아. 타서 최 씨가 도주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1시간 넘게 이 여학생에게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 텐데 김복준 의원님. 예. 미리 흉기까지 준비했다. 애초부터 계획 범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당연하죠. 네. 애초부터 아마 이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경찰 조사에 의해서 나오겠지만요. 네. 이 여학생을 애초부터 아는 사이라서 타켓을 삼았는지 여부는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아하, 될 필요가 네.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이 여학생이 오후 수업하기 전에 이제 집에 잠시 들려서 네. 옷만 갈아입고 학교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골목에서 납치돼가지고 옥상에 끌려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폭행 당한 이후에 네. 그 여학생을 아예 이제 흉기로 위협해서 동행하고 버스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남양주 화도 쪽에 분명히 연구 관계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아하. 그쪽에서 아마 이제 도주했던 차가 아버지 차인데 네. 차를 이용해서 이 여학생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지간하면 이게 사실 어려운 범죄거든요. 사람을 아주 어린애도 아니고 네. 여학생 정도 되는 사람, 10대 여학생 네. 정도 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여러 사람이 다 중에 이용하는 네. 버스에 같이 승차한다는 게 네. 이게 보통 이 범인은 아니고 네. 어려운 일인데 네.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네. 아마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이 여학생이 겁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막상 범죄를 해보니까 네. 상당히 겁도 많고 만만해 보였다는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선한빛 기자. 예. 이 여학생은 광역버스 안에서 그 끔찍한 남성과 함께 무려 1시간 넘게 같이 앉아 있었는데 예. 다른 승객들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습니까 혹시? 예, 정확히 몇 명의 승객이 버스 안에 타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하, 네. 그런데 이게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버스 안에서는 네. 흉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 눈앞에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낌새를 챌 수 없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 의원님 말씀대로 네. 뭔가 이 남양주 쪽에 연고가 있었고 또 아하. 목표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네. 거기로 가기까지는 일단 조용히 데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여학생에게는 1시간 넘는 시간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을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경찰과 목격자 얘기를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고 곧바로 걔는 문으로 나갔다고 내리는 하차 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애가 그래 어린애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울고 있는 거 봤는데 흉기를 위협해가지고 계속 서울역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최명기 원장님, 이 여학생이 마지막 순간에는 뭔가 기지를 발휘했다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위협을 당했을 땐 진짜 아무 정신이 없었을 거고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폭행을 당했을 때도 아무 정신이 없었는데 네. 버스에 있으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하. 1시간이면 1시간 그래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이런데 많은 데서 흉기를 휘두르게 되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할 거라는 거에 대한 네. 어떤 생각까지 갔었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여학생의 생각에는 지금이 아니면은 마지막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네. 아무리 평소에는 겁이 많던 학생이어도 네. 그때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하게 된 그 행동을 취하게 된 거고요. 네. 다행인 건 버스 기사가 빨리 그거를 알아채고 그러니까요. 여학생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응해줘서 다행인데 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이 여학생은 큰일 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애초에 이 여학생이 납치된 곳은 서울 중랑구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광역버스가 향하던 곳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대체 왜 이곳으로 향하려고 했던 걸까요? 경찰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집이 남양주에 있어서 가지고 남양주로 이 사람이 그 여학생을 끌고 간 건지 그렇게 가는데 집으로 끌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거기서 집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반대쪽이니까. 자, 지금 궁금한 점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남양주로 갔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과는 또 다른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렸대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남양주 쪽에 뭐 분명히 그 연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범인의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아하. 만약에 이게 이 범행이 성공해서 이 여학생이 이 사람이 몰고 있는 차에 탑승을 했었으면 네.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던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네. 근데 차를 아마 이제 그 가지려고 그랬고 이 범인이 아무리 그 간이 크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지금의 경우처럼 계속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네. 아이를 압치해서 끌고 다닐 수는 없어요. 아하. 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서 차를 구하고자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신 변호사님, 이 사람이 왜 그것도 여중생을 피해 여학생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 광역버스를 애초에 이용했을까? 왜? 그것 말고는 일단 남양주까지 이동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동할 수단이 만약에 있었다라 그러면 택시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전철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워낙 CCTV가 발전돼서 아. 광역버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제 생각에 이렇게 대담하게도 어린아이가 아닌 다 큰 여성을 그러니까 성년에 이르는 여성을 네. 이렇게 납치를 해서 과감하게 버스를 태웠다. 네. 이거는 본인이 완전하게 그 여성을 제압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하, 큽니다. 그래서 네. 자기한테 겁을 먹고 해서 자기가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서 아마 네. 과감하게 버스를 태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여학생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탈출하지 않았으면 아하. 도대체 남양주에 끌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혹시 살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이 여학생이 정말 탈출했던 그 부분이 자신의 목숨을 건진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이란 절박함을 그 네.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남빛 기자, 대체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구고 또 어떻게 붙잡히게 됐습니까? 일단 이 최 씨의 나이는 정확히 24살로 보이는데요. 아.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는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붙잡혔습니다. 아하. 그 덜미가 어디에서 잡혔냐면 네네. 바로 CCTV였는데요. 네. 네네. 이 차량을 발견을 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아, 지금 도망가나요? 교차로에서 뭐 다른 차들 부딪히고 막 도망가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네. 정면으로 상대 차선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고 네네. 사고가 났죠. 큰 사고가 났는데 네. 경찰이 바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네. 바로 또 길거리에서 한 100m 정도를 도주하다가 아하. 붙잡힌 장면입니다. 지금 나오는 네. 장면이 네. 바로 도망을 치다가 마지막에 상대 차로에서 오는 차와 아주 심하게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아하, 저렇게 급하게 도망가다가 저렇게 앞에 서 있는 좀 정면으로 좀 충돌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아하. 경찰 순찰차의 블랙박스군요. 블랙박스인데요. 네, 아하. 애초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네. 이 부딪힌 차량 그 차선 쪽에 있었던 시민의 제보 영상만 있었는데 네네. 어제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입수한 아하. 화면입니다. 보세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김복준님, 저 정도면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0km 정도 육박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도주하는 건데요. 네네. 제가 보니까 네. 저 사람 지금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건데 아하, 네. 그 과정에서 저 사람도 본인도 많이 다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 운영이 되냐면요. 네네. 화도 쪽에서 내리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그 즉시 도주해서 자신의 아버지 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 쪽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그 공조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아하, 네. 강원도 쪽으로 동선이 파악됐으니까 네네. 강원도에 있는 그 청을 통해서 네. 차 넘버하고 네. 이 범인의 어떤 그 인상착이라든지 이런 게 공조가 띄워진 거고 아하. 그 차를 발견해서 이제 지구대 경찰관이 추적을 한 거고 네네. 그 사람은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건거한 네. 거죠. 자, 검거하기까지의 과정, 경찰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돈을 쓰는 바람에 지가 금방 나오잖아요. 공조를 해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경찰차가 오는 걸 보고 얘가 도망간 거지. 도망갔는데 안 잡히려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강아지 들이박은 거. 결국은 거기서 사고 내고 잡힌 거고 이런 거지.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바로 뛰어가서 그 상태를 보니까 두 분 다 기절하셨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남양주는 이 남성의 연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왜 그러면 도망은 속초로 갔습니까? 남양주에서요. 네. 가장 가기 편한 곳이 남양주에서 이어지는 직선 도로가 아하. 양구를 거쳐서 속초 쪽입니다. 그런가요? 예. 아하. 그러니까 아마 본인한테 어떤 그 연고지가 특별히 없다면 네. 그 도로의 어떤 정황으로 그대로 따라서 올라간 걸로 보여요. 네. 예. 저는 신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신 변호사님이 정말 지적 잘하셨지만 지금 이 남성 혹시 이 남양주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남양주에서 자신이 홀로 떨어져 사는지 만약 홀로 떨어져 산다면 이 남성이 사는 집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만약 이 여학생을 납치해서 자신이 귀가하고 있는 곳에 뭔가 감금을 시켜놓고 뭔가 오랫동안 뭔가 성적 학대라든지 그런 걸 계획한 건 아닌지 이 부분은 경찰이 밝혀낼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끔찍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범행을 이루어지고 도망치고 나서 현행범을 잡는데 체포하는데 집중이 돼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 진술을 받고 나면 차후에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수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의 집에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봐야 알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굳이 그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정황상 적발이 될 수 있었음에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물론 거기가 본인이 이제 수시로 다니는 지역이니까 지리를 잘 알고 아하. 그다음에 은폐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추가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지 아하. 않을까라고 예상이 네. 됩니다. 현재까지 드러나는 거는 이 사람이 무직인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무직인 걸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압수수색합니다. 이거. 아하. 범인 이 정도의 중범죄자를 검거하면 네. 경찰은 이 사람의 근거지를 당연히 압수수색해가지고 네. 다른 어떤 그 여죄 아하. 이런 게 또 있었는지 여부를 네. 파악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예. 서남빛 기자. 예. 이 여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시간은 오후 2시쯤 대낮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많은 네티즌들도 지금 공분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네. 사람들의 공분을 가장 많이 사는 게 바로 성폭행 사건이죠. 네네. 지금 네티즌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네네. 네티즌들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3살 딸을 키우는데 기사를 읽고 눈물이 난다. 맞아요.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 맞아요. 이러는 거죠. 네. 제발 법 좀 강화하자. 또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네.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양형 기준 이게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네. 법 정서에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아하. 정서마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네네, 때는요, 말씀하시죠. 성범죄는 사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 세금 거둘 때 납세의 달,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런 플랜카드만 붙이지 마시고 네. 성범죄자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플랜카드 네. 드문드문 보이는 데다 놔둬서 언제든지 시선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네. 그다음에 각성을 할 수 있게, 네.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면 크게 처벌된다. 네. 이런 걸 느끼게 좀 이게 시각적으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몹쓸 남성, 이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 나오겠지만 이 전자발찌를 찰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 10대 여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그 성범죄고요. 네. 그걸 떠나서도 인질 납치는 전자발찌 부착 사유가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당연히 치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친 김에 좀 말씀드리면 네네. 성범죄 관련돼서 신은숙 변호사님 말대로 예방 중요해요. 근데 처벌도 사실상 지금 우리 대다수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만큼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네. 사실은 성범죄는 인격 살인입니다. 네. 살인범죄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거라고 그러면 네. 여성의 영혼을 죽이는 게 성범죄입니다. 그러네요. 네. 살인죄에 버금가는 건 중범죄거든요. 네. 이거는 처벌이 판사님들이 이렇게 하셔서는 지금 정해진 이대로는 아니에요. 네. 예전에 좀 더- 함무라비 법정 보면 네. 피해를 당한 대로 그대로 되갚아줘야 그러니까요. 된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처벌도 예방의 효과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하는 아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나온 김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IT 산업이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네. 너무나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그 확대시켜 놨어요. 이 IT를 네. 통한 거, 휴대폰이나 네. 인터넷 IT를 통한 거 네. 이쪽에 어떤 그 예방 조치, 예방 그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고요. 휴대폰 팔아먹는데 그 혈안되지 말고요. 네. 버른 데서 0.001%라도 성범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네. 그거 예방하는 그 기여금으로 돈 좀 내시죠. 그러니까요. 네. 자,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 여학생의 이 망가진 인생 그리고 정신적 충격은 과연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철퇴를 좀 가했으면 좋겠습니다.